여러분, 2024년 12월 25일의 밤을 기억하십니까?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가족들은 케이크 앞에 모여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그 따뜻한 밤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각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서늘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마음씨 고왔던 16살 지수. 그녀는 그날 저녁 친구에게 줄 작은 선물을 생각하며 집을 나섰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우정의 선물도 성탄의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라인의 어둠 속에서 오로지 지수를 사냥하기 위해 자신을 괴물로 키워온 한 소년의 칼날이었죠. 오늘 톡톡 그날 이후에서는 그날 사천에서 멈춰버린 소녀의 시간과 소년의 뒤틀린 망상이 만들어낸 끔찍한 기록들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비극이며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시작은 강원도 원주였습니다. 17세 소년 이강우. 그는 학교를 자퇴하고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오로지 모니터 속 세상과 소통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성탄절 아침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섭니다. 원주에서 사천까지는 버스로 4시간이 넘는 거리. 그의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부모님께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 그 가방 안에는 소름 끼치는 범행 도구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인터넷과 동네 가게를 뒤져 4월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날카로운 칼, 둔탁한 도끼, 그리고 범행 후 지수와 함께 죽겠다며 준비한 휘발유까지. 강우는 이미 8개월 전부터 이날을 계획했습니다. 지수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그해 4월부터 강우의 머릿속은 이미 붉은 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오후 7시 30분경 사천에 도착한 강우는 지수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그는 곧바로 지수를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그는 주차장을 마치 탑사하듯 후었습니다. 어디에 CCTV가 없는가? 어느 차 사이에 숨어야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을까? 그는 치밀했습니다. 17세 소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주도면 밀하게 사냥터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밤 8시 30분 마침내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선물 가져왔어. 너네 집 주차장으로 잠깐만 나와. 지수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나갔습니다. 4년 전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 만나 지금까지 고민을 나누고 우정을 쌓아온 강우였으니까요.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온 친구가 고마워. 지수는 터미널까지 가겠다고 제안했지만 강우는 거절했습니다. 사람 많은 건 딱 질색이야. 그냥 너희 집 앞에서 조용히 보자. 지수는 그 말이 자신을 배려하는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지수가 주차장에 나타나 강우를 발견하고 반갑게 뛰어가는 모습이 인근 CCTV에 희미하게 잡혔습니다. 그것이 지수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선 시각은 8시 30분. 강우는 지수를 향해 낮게 속삭였습니다. 뒤로 돌아봐. 줄 게 있어. 지수가 기대 섞인 표정으로 등을 돌린 순간 강우의 가방에서 나온 것은 포장된 선물이 아닌 차가운 사료였습니다. 강우는 지수의 목과 복부를 향해 미친듯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20차례. 목과 복부, 온몸에 치명상을 입은 지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솟구라졌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우는 쓰러진 지수를 내려다보며 미리 준비한 칼로 자신의 목을 그어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12월의 차가운 주차장 바닥은 두 소년 소녀가 흘린 피로 뜨겁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평범해 보이던 17세 소년을 이토록 잔혹한 살인마로 만든 걸까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강우의 내면은 상상 이상으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강우는 중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오고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는 극심한 신체 이형장애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졌다고 믿는 강박. 그는 하루에 4시간씩 몸을 씻으며 나는 더럽다, 얼굴을 갈아엎고 싶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2달 만에 자퇴한 그는 1년 넘게 낮에는 외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강우에게 지수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지수는 강우의 외모를 보지 않고도 그를 대해주었죠. 강우는 지수를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여신이나 예수 같은 존재로 우상화했습니다. 그가 쓴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죠. 넌 나의 60쪽의 세포의 이상형이야. 너와의 미래를 끝없이 그려봤어. 하지만 이 이상형에 대한 마음은 지독한 소유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지수가 다른 남자애와 연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강우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나같이 추한 놈은 버려질 거야.
하지만 지수를 다른 놈에게 줄 순 없어.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강우는 지수를 죽임으로써 지수의 시간을 영원히 멈추고 자신만이 그녀를 뚝 점하려 했던 것이라고요. 그것이 강우가 생각한 영원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사건 후 지수의 가족들은 지수가 남긴 태블릿 PC를 경찰에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성탄절 비극이 일어나기 전 8개월 동안 두 사람이 주고받은 2만여 건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제작진이 확인한 그 대화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나열이었지만 그 사이사이 강우의 섬뜩한 집착이 톡조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9월경 지수가 학교 친구에게 고백을 받았다는 말을 전하자 강우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걔가 뭐래? 너가 확실히 정리해. 왜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강우는 지수의 인간관계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지수는 그저 친구의 질투 정도로 생각하고 달래주었지만 강우는 그 순간 이미 사천행 버스표와 살인 도구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오열합니다. 우리 지수는 강우가 외모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옆에서 위로해줬던 아이예요. 그날도 추운 데서 기다릴까봐 마중 나가려 했던 아이였다고요. 강우가 터미널이 아닌 주차장을 선택한 이유가 목격자를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지수의 친절함이, 지수의 다정함이 오히려 살인마에게는 범행을 저지르기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되었으니까요. 가해자 이강우는 치료를 받은 뒤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수감 중인 그가 지수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며 다시 한번 세상을 경악케 했습니다. 너 죽고 나서 12월 28일 너가 꿈에 나왔다. 날 왜 죽였냐고 묻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안아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 그 찰나의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다. 미안해. 죽인 자가 죽은 자에게 보내는 이 기괴한 사과. 전문가는 이를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지적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조차 꿈속의 용서라는 환상으로 덮으려 하는 가해자의 심리. 지수는 죽어서도 그의 망상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강우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즉흥적인 분노가 아니라 8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다. 수법 또한 생명과 직결된 부위를 여러 번 찔러 매우 잔혹하다. 강우는 처음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돌연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2025년 5월 그의 징역 20년형은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이강우는 30대 중반이 되어야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법이 정한 소년범의 최대 형량 20년. 하지만 지수의 부모님은 묻습니다. 20년 뒤면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지만 우리 지수의 20년, 40년, 60년은 누가 돌려줍니까? 온라인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싹튼 비정상적인 집착, 그리고 현실 세계와의 단절이 불러온 이 참혹한 비극. 우리는 과연 제2의 이강우, 제2의 지수가 나오지 않도록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사각지대에서 괴물이 자라나고 있을 때 우리는 그저 남의 집 아이라며 방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2024년 12월 25일 그날 사천의 눈은 유독 붉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단 1분 만에 아사가 버린 한 소녀의 소중한 생명,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2만 건의 슬픈 대화들.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온라인 너머 이름 모를 타인과의 관계에 숨어 있을지 모를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한번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지수의 명복을 빌며 오늘의 사건 마치겠습니다.